예, 요즘 신흥국들 경제 상황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에다 좀 요즘에 터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 유럽의 나라들처럼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또 글로벌 경제 위기로 또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들 나라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상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뭐 펀드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원칙적으로 좀 유의하셔야 되는지 조언까지 들어보는 시간 좀 준비했습니다. KG 금융연구소 김병규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신흥국 상황들 한번 볼 텐데 저희가 몇 개 상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신흥국들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들인데요. 예. 보니까 이게 다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라틴 뭐 인덱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중남미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했는데 수익률이 다 많이 안 좋군요. 이 1년 수익률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심하게 약화됐습니다. 달러에 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비해서 약세되고 당연히 이제 원화에 대해서도 그렇죠. 약세가 되면서 예. 그 나라 경제도 사실은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 신흥국 통화의 약세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상품들은 대체로 신흥국 통화에 대한 해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즉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인한 손실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제 손실이 나빠진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기껏 수익이 나도 어차피 거기서 상쇄되면서 예. 손실이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만약에 수익까지 많았으면 맞습니다. 환손실까지 합쳐지니까 맞습니다.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더군요. 미래에셋에서 판 이 브라질 부동산 펀드라는 건데 이거는 수익률이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던데요. 한번 표를 좀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이게 지금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55% 이게 8월 말 현재니까 이게 2012년도에 출시가 된 펀드인데 그때 이후로 55% 손실이라면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브라질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환 부분입니다. 투자 당시에는 이제 레아라가 1레아라당 한 690원, 640원 정도였는데 예. 지금 현재는 한 이때 시점에서는 이제 290원 정도거든요. 대략 한 55%의 환 그러게요. 손실을 입었고요. 특히 이제 공모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에 손실이 증폭이 됐는데 증폭이 네. 된 이유는 원화 대출을 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원화 대출이기 때문에 그 환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대출 기간의 환 손실이 기존의 지분 투자자들한테 이전이 되는 거고 네네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원래 환의 손실폭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 전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했더니 지금 이런 거죠. 공모 투자가 쉽게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인데 예, 일반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이 55%인데 실제로 원화 대출이 적용되면 70% 손실되는 거이 70%가 이 일반 투자들의 실제 좀 손실입니다. 손실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원화 대출 기관들, 이 대출 기관이라는 거는 이 펀드에 돈을 태운 그런 기관들 중에서 원화 대출 걸 같이 한 그러니까 그런 대출만 기관들인 거죠. 해줬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들입니다. 그렇죠.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환은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 대출을 적용했을 때는 제로가 된다 이 말씀이 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 설명서하고 약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명시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인지가 그거는 되어 일방적으로 있는데 해외 펀드들이 다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명시는 있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환 손실은 55%인데 이 환 손실이 증폭이 됐었거든요. 증폭이 된 이유는 원화 대출이라는 채권자들이 환 손실을 입지 않고 네. 그 손실을 나머지 투자자들이 떠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환 손실이 제가 원래 뭐 마이너스 50%였지만 55%였지만 그게 70%까지 손실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 설명서나 약관상에는 아주 명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브라질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처음부터 투자한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간에 수익이 좀 낮다고 해서 아마 중간에 이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한다고 설명을 들을 때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원화 대출 부분에 대한 게 손실이 났을 경우 그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증폭될 수도 있다. 손실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고지를 받았을 텐데 그 환 위험이라는 것이 원화 대출로 인해서 증폭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지를 아마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대출 자체도 원화가 아니라 현지 통화로도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사실은 굳이 원화 도출을 함으로 인해서 환 손실이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증폭이 되는 효과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피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70%의 손실이 났다고 그러면은 뭐 1억 얼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라 예, 굉장히 큰 손실인데.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어느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본 사례가 예전에도 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라는 펀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손실이 컸었죠. 저기 보시는 1000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기준 시점입니다. 대체로 1000원이 기준가인데 그 기준가가 보시면은 2007년 말에 설정이 됐다가 불과 1년 정도 만에 한 40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60%까지 손실이 난 적이 있었죠. 다행히 이 펀드는 그 후에 이제 그러게요.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지만 저 1000원이 다시 1000원 될 때까지 그 기간이 거의 10년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던 분만 예. 원금이 손실되지 않았어요. 예. 그 전에 찾아가신 분들은 다 손실을 보셨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국가에 많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노출도가 있는 그런 예. 펀드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아주 보여주는 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브라질 펀드 같은 경우도 계속 갖고 있으면 원금이 사실 그 자시 원금이 이제 복구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앞에 보셨던 펀드는 이제 부동산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말이 이제 펀드의 종료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종료 시점에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수익자 총회를 통해서 이연되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시점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 연말에 돈을 필요할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어떤 분 이제 그렇게 이제 돈 못 찾아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적어도 제가 보기엔 4, 5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심지어는 브라질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그러면 실제로 더 손실 커지죠. 신흥국 위기가 오면 지금보다도 손실이 더 커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사이트 펀드랑 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료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 많이 투자했다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이제 선진국, 미국 위주로 포트폴리오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사실 뭐 특정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해외 펀드에 투자한다라는 게 리스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환해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와라가 물론 뭐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해지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사실은 투자자분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쇄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펀드에서 환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들이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그 현지 통화로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시게 되면 너무 큰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어느 정도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도 투자 설명서라든가 약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서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설명을 듣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거기다 사인만 이해했음이라고 사인만 할 뿐이지. 맞습니다. 그럼 이건 좀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그 약관이라는 게 아시지만 두께가 얇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심지어는 뭐 작잖아요. 예, 투자 설명서라고 해도 그것도 한 10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다 읽어보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펀드를 운영할 회사, 운용사들은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험 하나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투자자들한테 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투자자나 투자 설명서나 약관상에도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펀드가 운영되는 중간중간이라도 위험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예.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실 투자자한테 알리는 노력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지 몇 년 된 펀드에 펀드 매니저가 바뀐 것도 사실은 잘 거의 모르는 모르지 경우도 않습니까? 많으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금융으로 뭐 이를테면 펀드가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이런 금융 상품을 해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든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웬만한 서민들은 서울에 집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 배분에 관련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느 특정 주식만 다 한다든지 예. 또는 채권만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주식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 국가나 보통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특정 국가에만 투자하는 펀드들이 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예,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예.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시간에 있어서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 시점에 제가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저점일 것 같다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점을 나눠서 여유 자금을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두시고 간격을 두셔서 적어도 4-5번 이상 나눠서 투자하시는 예.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옛날처럼 뭐 몇백 % 수익 내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야말로 저금리 시대인데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는 많이 낮춰야지 그게 오히려 원금도 지키고 맞습니다. 수익도 좀 낼 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뭔가 좀 투자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원칙이 예전에 이제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면 고성장, 고금리 시절에서 지금은 사실은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되어 있고 그 저금리에 맞게끔 사실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많이 좀 낮춰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